되는 것이다 라고 써있는데, 가계도 분석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이게 상념색채상에 있는 건지 성념색채상에 있는 건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성인지 열성인지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파악이 됐으면 이제 유전자형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기, 유전자형 그리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상념색체에 있는지 성념색체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념색체 유전을 몇 가지 암기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정록생맥, 혈우병, 그죠? 그 다음에 초파리 흰눈, 그 다음에 Y염색체에 있는 한성유전, 기억납니까? 생맹, 혈우병, 초파리 흰눈, 한성유전, 이게 성념색체 유전이고, 나머지는 다 상념색체야 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야? 문제에서 다음은 혈우병에 대한 혈우병에 대한 가계도이다. 다음은 정록생명에 대한 가계도, 이런 식으로 문제에 힌트를 주면 바로 이게 상인지 성인지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여기는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냥 어떤 유전병이라고만 줬잖아. 이럴 땐 내가 상인지 성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솔루션.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솔루션으로 그냥 성념색체 유전이라면 하고서 풀어나가는 거야. 왜? 성념색체 몇 개 없으니까 성이라면 하고 풀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성을 써요. 여기 XY네. XX네. XY겠네. 근데 얘가 정상이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반성유전이라서 일단 그냥 어떻게 보면 찍고 들어가는 거야. 대부분 유전병은 열성이니까 얘가 열성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얘가 열성이려면 봐봐, 유전병 여잔데 열성이라면 둘 다 갖고 있어야 유전병이죠. 그래서 둘 다 찍어보고 시작하는 거야. 남자도 유전병 남자래, 그럼 X 위에 찍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정상이 나올 수 있지? 정상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정상이 나오려면은 그러면 우성이면 될까? 우성이면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아빠가 Y를 주고 이렇게 우성이면 가능하네. 성념색체에 있고 이게 우성이라면 가능하기도 하네. 저거만 본다면, 그치? 이런 경우는 가능하잖아. 아빠가 Y를 주고 엄마가 이걸 줬을 때. 근데 이거 우성이라서 이거 유전병 나타난 거야. 그럼 위로 가보자. 위로 가서 얘가 X, X고 X, Y인데 그러면은 남자아이는 여기서 이렇게 줬을 거고, 얘가 하나를 갖고 있어야겠네. 그치? 그래서 이걸 준 거겠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네요. 애매하시네요 또. 그럼 얘가 XX인데 정상이다. 우성이라면 하나만 있어도 유전병이고, 정상이 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얘가 유전병이야. 유전병이 우성, 이거 하나 있어야죠? 그러면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봐봐. 아빠가 X 다시를 주고 엄마가 X를 주죠. 얘는 우성이라면 얘가 안 맞죠? 얘도 유전병이 맞구나. 유전병이죠? 유전병이잖아. 그지? 유전병이 맞네요. 정상에서 유전병이 나왔네. 아하. 이거는 우성인 경우에는 맞아 들어가는 가계도다. 아니? 2번이. 맞아. 여기 하나 있다. 유전병이니까. 그죠? 유전병. X 다시가 와야 되면 Y를 주고. 그러네. 맞다. 이건 때문에. 쏘리. 2번이 유전병 남자니까 X 다시 하나 갖고 있어야 되죠. 딸내미를 낳으려면은 X 다시를 하나 줘야 돼. 그지? 근데 어떻게 정상이 돼?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성념색체에 있고, 열성은 아까 당연히 안 됐었고 우성이라고 하더라도 요 1, 2, 3 패턴에 의해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해야 돼. 꽤 오래 걸리죠. 꽤 오래 걸려. 그래서 성념색체가 아니구나 라고 빨리 접고 이제 상념색체로 가야 되는 거야. 그때는 내가 원하는 알파벳을 쓰면 돼. 쓰면 A를 많이 쓰는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유전병이 있다는 걸 열성으로, 자, 상념색체이고
열성이라고 가정한다면 유전병이 있다라는 것은 열성이 만나야 되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AA가 돼야 됩니다. 열성끼리 만나야 되니까. 얘도 AA가 되겠어요. 열성이니까. 유전병 있는 거를 전부 다 소문자, 열성이라면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열성이니까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자, 열성끼리 만났는데 우성, 여기 정상인 남자가 나올 수는 없겠죠? 상념색채이고 열성이 아니라 이것도 안 맞으니까 우성이라고 놓고서 다시 해야 돼. 자, 이 유전병은 상념색채에 있고 아까 열성일 경우에는 안 맞아 들어갔죠? 그죠? 왜 안 맞았는지 봤나? 너무 빨리 지나갔나? 맞아, 다시. 상념색채 열성이라면 유전병이 나타나려면 열성인데 유전병이 나타나려면 소문자끼리 만나야 돼. 그래서 유전병인 것들한테 이렇게 소문자끼리 만난 게 얘네가 그래서 열성이기 때문에 요것끼리 만나야 유전병을 가져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요 엄마랑 요 아빠가 둘 다 유전병이라서 소문자 AA인데 얘가 정상이 나오려면 대문자가 있어야 되거든? 대문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런 패턴, 요 패턴 때문에 상념색채 열성은 아니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상념색채 우성인가? 라고 해서 다시 쓰는 거야. 상념색채 우성이라면 하나만 있어도 유전병이 되는 거니까 얘가 하나만 있어도 유전병이 되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왜? 정상이 열성이거든. 우성이라면 유전병이 우성이라 유전병이야. 유전병이 우성이라면 정상이 반대로 열성이란 뜻이거든. 정상이 열성이니까 여기는 정상 남자와 정상 여자한테 소문자 AA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맞아 들어가요. 이거 우성이니까 하나만 있어도 얘가 유전병에 걸리는 거야. 얘도 우성이니까 대문자 하나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유전병을 가진 녀석이 태어나겠네. 얘는 대문자 AA여도 상관없고요. 대문자 A, 소문자 A여도 요걸 주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우성이니까. 자, 둘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소문자 A가 있다는 건 둘 다 맞았으니까 소문자 A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정상이니까 대문자 A, 대문자 A가 들어가죠. 이러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오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오래 걸렸지만 얘는 상념색채이고 우성인 녀석이구나. 누가? 유전병 유전자가 상념색채 상에 있고 우성인 녀석이구나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 이거 찾는 것도 경우의 수가 4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빠르게 패턴을 가지고 빠르게 찾는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아까 선생님처럼 하나를 오류를 일으키면은 막 꼬이는 문제야. 엄청 꼬이고 막 좌절하는 문제.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끝났으면 이제 유전자형 바로 그렸죠, 쌤이. 유전자형 그리면서 좀 판단했고요. 그래서 1, 2, 3단계를 다 이런 경우의 수를 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자, 옳은 걸 골라본다면 1과 2의 유전병 유전자. 유전병 유전자형은,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형은 동형적 합성이다. 얘와 얘가 동형이냐 이거지? 동형이냐? 아니죠. 2형이죠. 2형입니다. 동형 2형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동형이란 말은 같은 형,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거고 2형은 다른 유전자형을 가진 거죠. 예,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만났으니까 2형이 됩니다. 다를 이자입니다. 3번, 리얼. 3은 누가 3이야? 이거 3이죠? 3은 유전병 대립 유전자가 있는 X염색체를 가진다. X염색체. 이건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X, Y에 있는 게 아니죠.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4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상일 확률은 이거 이렇게 하죠. 4의 동생이니까 4의 부모가 얘가 엄마가 얘한테 줄 수 있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건 대문자 A나 소문자 A를 줄 수 있고요. 아빠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대문자 A 또는 소문자 A니까 자식은 4가지 유전자 이렇게 요 넷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쵸? 넷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걔가 정상일 확률. 누가 정상이죠? 얘만 정상이죠? 얘만 정상이니까 4분의 1, 25%가 맞습니다. 그죠? 답이 2번이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서 연습이 좀 필요한 게 이거예요. 얘가 상념색체라면, 성념색체라면, 유성이라면, 열성이라면 이거 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만 해내면 뭐 다음에는 그냥 쭉 풀리는데 이걸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열성 우선 구별하는 날 했는데 성념색체, 상념색체 구별하는 왜 성념색체가 안 나요? 성념색체를 다시 넣어볼까? 한번 더 해볼게요.
이게 처음에 성염색체이고 일반적으로 유전병은 열성이잖아요. 성염색체 있고 열성이라고 판단하고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염색체니까 XY, XX를 쓴다니까 이렇게 XX, XY를 막 써요. 성염색체 있다면 그 열성이니까 유전병이 있는 게 열성이라면 얘가 유전병이 있고 얘도 있으니까 열성이라면 이렇게 돼야 유전병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정상이 나올 수 있냐고 내 말. 안 되네. 일단 맨 끝에 요 패턴만 보더라도 절대로 열성은 아니네. 혹시 그러면 성염색체의 우성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성염색체 우성은 찾다 보면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요거 XX고 XY인데 이 녀석이 XX잖아. 근데 유전병이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또 딸내미가 정상이 나올 수 있냐는 거야. 우성이라면 하나만 있어도 유전병이잖아. 근데 지금 아빠가 이걸 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얘가 정상이 이것도 틀린 거야.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이 패턴 때문에 성염색체 우성도 아니네. 그래서 두 개를 빨리 판단해서 상염색체구나라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로 판단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둘이 같은 유전자, 같은 유전병이 있든 없든 같은 거에서 다른 게 나왔네? 같은 거에서 다른 거 나왔네? 이런 패턴에서 빠르게 찾아내면 됩니다. 이런 패턴을 통해서 빠르게 이게 찾을 수 있게 이런 패턴 중 1, 2, 3 패턴과 이 밑에 패턴, 이 패턴을 가지고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어. 이 패턴을 가지면 충분히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해볼게요. 3번은 항상 똑같은 피부색에 대한 건 여러분들 아예 못을 박아놔도 괜찮아. 피부색이 A, B, C 어디까지냐? D까지 있지. A, B, D, D는 없네. A, B, D 이렇게 나오잖아. 자, 봐. 1번 봐. 이거 봐. A도 다 대문자, B도 다 대문자, D도 다 대문자지. 대문자가 몇 개? 총 6개지. 대문자가 많을수록 얼굴이 검어진다고 써있는 거야. 소문자가 섞일수록 얼굴에서 검은색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전부 소문자인 경우가 100인입니다. 전부 소문자가 100인이고 전부 대문자가 완전 시커먼 흑인.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섞여있는 건 갈색 정도의 피부색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야. 그래서 A, B, D로 결정이 되는데 대문자는 피부색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종류에 상관없이 A든 B든 D든 A가 몇 개이든 B가 상관없이 대문자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피부색이 결정된다 써있는 거예요. 대문자의 개수가 같으면 피부색은 똑같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대문자 A가만 1호끝까지는 분석하는 문제를 본 적이 없어. 그냥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소문자 개수가 몇 개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문자 A는 피부색을 밝게 하고 마찬가지로 종류에 상관없이 개수만 같으면 피부색은 똑같은 겁니다. 자, 유전자형을 제시했습니다. AA, BB, DD인 두 사람이 결혼했다. 약간 자가수분 같은 느낌으로 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을 경우 최대 몇 가지 피부색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거 이따가 우리 생식세포가 뭐가 만들어지고 결혼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해볼 거예요. 바로 하면 되겠네요. 옳은 걸 골라보자. 자, 그럼 여기서 AA, B, DD라는 유전자형을 가진 부모가 생식세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생식세포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봐봐. 대문자 A를 준대요. 대문자 A를 주고 B, B 요 둘 중에는 대문자 B를 줄래. 둘 중에는 대문자 D를 줄래. 이렇게 생식세포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 첫 번째 경우고요. 또 다른 경우 대문자 A를 먼저 준비를 하고요. B 중에서 이번에도 대문자 B를 줄래. 마지막에 요 녀석만 아까 대문자를 쓰니까 소문자 D를 넣는 이렇게 줄래. 찾는 방법이야. 대문자 A를 고정해 놓고서 대문자 B도 고정해 놓고 맨 끝에만 바꾸는 거야. 자, 맨 끝에가 달라졌으니까 이제 가운데 거 바꿔볼게. 대문자 A 고정하고요. 가운데를 소문자 B로 바꿉니다.
둘 중에 대문자 A 고정해 놓고 둘 중에 이제 아까 대문자 B에 대한 건 2개 했으니까 소문자 B를 갖다 놓고 얘 다음에 대문자 D를 주는 경우와 A, B에 소문자 D를 주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이제 B까지 건드렸으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A를 건드려 보면 돼. A. 맞죠? A. 소문자 A를 줬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문자 B와 대문자 D가 올 수 있고요. 소문자 A에다가 대문자 B와 소문자 D 올 수 있고요. 소문자 A에다가 소문자 B에 대문자 D 올 수 있고 소문자 A에다가 소문자 B, 소문자 D 이렇게 올 수 있고 생식세포를 몇 가지? 총 8가지. 총 8가지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유전자형이 이거라면 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생식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 몇 가지가 되느냐를 지금 한 거야. 근데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대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AAB 다 그릴 필요 없고 아까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쌤은 이렇게 그렸어. 얘를 아빠라고 하고 얘를 엄마라고 한다면 아빠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 중에 대문자만 써보는 거야. 대문자만. 3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몇 개야? 2개죠. 얘는 1개죠. 얘도 1개고요. 얘는 빵개죠. 그죠? 똑같아요. 엄마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3, 저도 3이요. 저도 2요. 저도 2요. 1이요. 2요. 1이요. 1이요. 0이요. 이렇게 8개가 들어갑니다. 그럼 자식에게 나타나는 건 이렇게 만나면 6개짜리. 그죠? 첫 줄만 써볼게. 5개짜리. 5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4개짜리. 4개짜리. 빵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나오죠. 찾아보면은 뭐 0하고 0이 만나면 0개짜리 있겠죠. 0개짜리. 완전 하얀에 0짜리 있을 거고 1하고 0이 만나면 1개짜리. 그죠? 또 1하고 0이 만나면 여기도 1개짜리. 그죠? 1하고 0만 나면 여기도 1개짜리. 왜 1개짜리 찾는지 알아? 기억 때문에. 유전자형이 AABBDD인 사람이 생성할 수 있는 아니다. 니은 때문에 미안. 니은 때문에 AABBDD의 피부색과 동일한 피부색 뭐야? 대문자가 몇 개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대문자가 하나밖에 없는 건 이 전체 중에서 몇 개냐 이거야. 88의 64가지 중에 대문자가 하나만 있는 걸 찾아라! 라는 문제가 니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찾으면 1하고 0이 만나면 1하고 0이 만나면 하나예요. 1하고 0이 만난 거 여기. 1하고 0이 만난 거 여기. 1하고 0 여기라니까. 없어 나머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64분의 6이니까 2, 3은 6, 2, 3은 6, 2는 4, 32분의 3이다. 오케이. 찾는 거. 이걸 다 A 쓰는 거 아니야? 개수가 중요하니까 숫자로만 툭툭툭 써가지고 찾아주면 됩니다. 기억은 이걸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야, 이거 말고 이거로도 너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 이거 줄 테니까 이거로 생식세포 만들어봐 이겁니다. 해볼게. 대문자 A 고정하고요. 대문자 B 고정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는 D밖에 없죠. 대문자 A 고정하고요. 대문자 B를 고정하면은 소문자 이건 동일하니까 이때는 소문자 B로 바꾸고 소문자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요. 얘가 DD, 소문자 DD만 있으니까 아까는 하나 할 때 4개씩 나왔으면 2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대문자 A를 고정했을 때. 소문자 A 고정이 똑같습니다. 대문자 B와 소문자 D, 소문자 A와 소문자 B와 소문자 이렇게 4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4가지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총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전체 이렇게 64가지의 이렇게 조합이 나올 텐데 피부색이 몇 가지 나오냐는 거거든. 0부터 1, 2도 있나요? 1하고 1 만나면 2도 있는 거잖아. 3도 있나요? 여기 있네.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잖아. 0, 1, 2, 3, 4, 5, 6까지 몇 가지? 7가지 피부색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다 맞네. 5번이에요.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하려면 숫자로 이런 문제는 피부색은 되게 쉬운 문제예요. 피부색은 숫자를 가지고 땅땅땅 해서 몇 가지인지 찾아내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잘 안 되는 게 있나요? (4번도) 그냥 연습 문제 잘 해볼까요? (4번도) 아까 쌤이 알려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4번도) 이게 두 개가 겹쳐 있잖아. 둘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하나는 상념색채, 하나는 성념체니까 하나만 판단하면 나머지는 그냥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만 판단하면 나머지 판단이 되는 거야. 패턴을 볼까요? 정상 중에 여긴 좀 패턴이 좀 이상하죠? 이게 뭐야? 정상 중에 유전병이 나오거나 이런 패턴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이런 패턴을 찾는 게 좋겠네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 그럼 여기 이게 편하니까 이거를 성념색채 열성이라고 판단해 볼게요. 그럼 얘가 x,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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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x, y가 될 텐데 얘가 파란색이 정상이고 요 초록색이 유전병이잖아. 유전병이니까 유전병에 대해서 염색체를 넣어볼게요. 자, 유전병, 얘가 유전병 이렇게 들어가 있네. 유전병. 그럼 엄마가 줘야죠? 엄마가 이렇게 주면 되겠네? 그럼 가능하네요. 딸내미는요? 아, 딸내미 때문에 안 되네. 봐봐. 딸내미가 유전병이 되려면 아빠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빠는 정상이잖아. 그치? 말이 안 되죠. 아, 이거 성념색체 열성이 아니야. 성념색체 열성이 아닙니다. 그죠? 자, 성념색체 열성이 일반적인 거니까 성념색체 열성이 아니라면 얘를 그냥 상념색체로 바로 가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야. 얘가 그러면 성념색체가 아니니까 상념색체겠네 라고 해서 A 정상이니까 정상 우성 정상이 우성 A에 되고 얘가 유전병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나씩 갖고 있어야겠죠? 이거 가능하네요. 딱 가능하죠. 아 정상이구나.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요. 이렇게 가능하죠. 얘가 상이라면 얘가 성이 되겠네요. 성이 되니까 성을 그대로 써보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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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x, y,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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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x, y, x, y, x, x 써놓고 나서 유전병이 초록색이니까 유전병이 초록 여기 유전병이 이거구나. 유전병이 있는 게 보라색이니까 유전병에다가 보라색 찍어줍니다. 열성이라면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네요. 엄청 많네요. 그럼 맞나요? 볼까요? 남자아이는 그쵸? 이렇게 와야죠. 그럼 요게 가능하려면 얘도 하나 찍혀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야 가능하죠? 여자아이 가능하죠? 남자아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보임자인 경우도 가능하네요. 엄마가 주면 되잖아? 이렇게 줘도 되고 그죠? 근데 여기 남자아이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네요. 다 맞네요. 그죠?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어서 이쪽이 상이고 이쪽 성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념색체 열성 그다음에 성념색체 열성이라는 거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전제하에 다 맞춘 거야 지금.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전제하에 썼더니 다 맞아 들어갔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1번에서 그래서 유전병 A와 B 중에서 상념색체에 존재하는 건 왼쪽 가에 해당하는 거다. A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A다. 유전병 A가 상념색체다. 요게 상념색체 있어요 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유전병 B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열성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 판단하려면 그럼 우성이라고 해보자 라는 거. 우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성이라면 어디가 안 맞는지 보는 거야. 우성이라면 써놓고 나서 그래? 서술하라고? 오케이. 그럼 우성이라고 판단하고 오류를 찾으면 되겠네. 우성이라면 하나만 있어도 유전병이죠. 유전병이 있으니까 유전병이 있는 애들 보면은 유전병이 있으니까 얘 유전병이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도 돼. 그지? 얘도 하나 있고요. 얘도 하나 있고요. 얘도 하나 있네. 그쵸? 그 문제가 생길 겁니다. 딸내미가
아빠가 유전병인데 딸내미가 정상일 수 없다고요. 딸내미가 요걸 딸내미한테 X-를 줄 거 아니에요. Y를 줄 수 없으니까. X-가 하나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성이라면. 그래서 패턴. 이거야. 나의 가계도에서 이 숫자를 매겨보면 좋은데, 정상인 엄마와 유전병인 아빠가 만나서 결혼해서 정상인 딸이 나왔으므로 라고 쓰면 돼요. 정상인 딸이 나왔으므로 말이 안 돼요 라고 쓰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패턴을 어떻게 서술할 거냐 이거야. 정상 엄마하고 유전병 아빠가 만났는데 정상 딸이 나왔다는 건 우성은 아니라는 거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정상 엄마랑 유전병 아빠가 만나서 정상 딸이 나왔잖아요. 좀 귀찮게 하네.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써주면 알겠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어. 이렇게 풀어주면은 되겠네요. 자, 이제 잘 할 수 있겠지만 우리 13번도 볼게요. 이제 좀 약간 다지기 문제들 다 알고 있는 거. 이거는 가계도를 주지 않았지만 가계도를 그려야 되죠. 정록생명 남자. 생명은 성염색체이고 반성유전이고 열성인 거 알고 있는 상태로 출발하는 거야. 정록생명 남자와 이거죠. 정상인 여자. 이것 또는 이거일 수도 있죠. 하나 가질 수도 있죠. 정상일 경우에. 결혼을 해서 정록생명 아들을 낳았대요. 정록생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럼 얘가 Y를 쓰니까 엄마는 이게 아니라 이거네요. 그냥 보인자네. 엄마는 보인자인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 둘째가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질 확률. 이건 생명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전자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에서 아빠가 X-를 자식에게 주는 경우와 Y를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엄마는 X-를 주거나 X를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유전자를 주는 경우는 요거도 줄 거고 요거도 줄 거고 요거도 줄 건데 얘만 안 주네. 넷 중에 셋이니까 75%가 되겠습니다. 그쵸? 4명 중에 3명한테 유전자를 주니까. 문제에서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질 확률을 구하랬으니까 75%인 거고, 문제가 좀 바뀌어가지고 정록생명인 자식을 낳을 확률은 누가 정록생명 자식이죠? 얘 생명이죠. 얘도 생명이죠. 얘는 생명이 아니죠? 얘도 생명이 아니죠. 그죠? 2분의 1입니다. 50%야. 자, 대립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75%지만 정록생명인 자식을 낳을 확률은 50%인 거예요. 또 문제를 또 바꿔서 아들 중 정록생명일 확률은?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면 누가 아들이야? 얘하고 얘가 아들이죠. 아들 중 정록생명은 몇 퍼센트? 아니지. 아들 중 정록생명은 50%야. 아들을 제한해놓고 그 중에 정록생명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를 또 바꿔서 자식 중 정록생명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자식 중 정록생명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25% 4분의 1이에요. 다 풀어놓고도 이거 헷갈려서 틀릴 수 있다고. 다 풀었잖아. 근데 이게 대립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자식 중 정록생명일 확률은 아들 중 정록생명일 확률은 자식 중 정록생명 아들일 확률은 이딴 식으로 각종 방법으로 물어볼 때 모두 국어적인 측면에서 잘 해석해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조심해줘야 돼요. 다 풀어놓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이런 것들이야. 너무 이렇게 했는데 아들 중이었어? 이러면서 울고 오는 애들 엄청 많이 봤어요. 자, 14번도 알겠지만 유전병 문제니까 하나 해볼게요.
어떤 유전병이라고도 써있네요. 근데 다행히도 X형 색채에 있으며라고 써줬어요. 오, 땡큐죠. 이 성염 색채 유전이라는 걸 정보를 준 겁니다. 그러면 A는 보임자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게 유전병이 초록색이니까 자 성염 색채니까 쓰면 돼. XY, XX, XY, XX, XY, XY, XX, XX, XY인데 보임자니까 하나 있겠네요. 그래서 보임자이다 라고 자 그려주면 됩니다. 정상인데 보임자야. 딸내미가 유전병이라는 거 둘 다 찍혀 있는 거니까 아빠가 맞네요. 아빠가 유전병 이게 맞네요. 그죠? 그리고 유전병이니까 유전병들 다 찍으면 땅 찍으면 되겠죠? 오케이. 정상. 얘가 보임자인가? 보임자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엄마가 유전병이니까 보임자일 수밖에 없고 너는 남자니까 아니고 오케이. 다 그린 것 같습니다. 옳은 걸 골라보자. 자, A는 D에게 유전병 대리유전자를 물려주었다. 너 누구한테 X 받았니? 그러면은 아빠는 Y를 줬으니까 엄마한테 받은 거지. A한테 받은 게 맞네요. 그죠? A는 D에게 물려준 게 맞겠네요. 그죠? 기억 맞고요. 이 유전병 대리유전자는 정상 대립에 대해서 열성이다. 지금 열성이라는 가정하에 했는데 딱 맞았죠? 그래서 열성인 게 맞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우성이라고 가정하고 해봐. 그럼 뭔가 어디가 또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B하고 C 사이에 유전병, 자 유전병을 가진 아들, 아까 방금 연습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이것도 그려볼게요. 엄마가 왼쪽에 엄마 붙일게요. 엄마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전자는 둘 중에 하나를 주고요. 아빠는 X 또는 Y를 주겠죠. 그러면 X, X, X 다시 X, X, Y, X 다시 Y. 얘만 지금 유전병이죠. 유전병이죠. 열성이라면 나머지는 아니죠. 유전병을 가진 아들. 그러니까 넷 중에서 그죠? 아들이 맨 뒤에 있으니까 아들 중이 아니잖아. 유전병을 가진 아들은 한 명이죠. 50%가 아니라 25%죠. 그렇죠? 25%. 답이 25%가 틀린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를 바꿔서 언제 갔다 올 거야? 빨리 갔다 버리고. 문제를 바꿔서 아들 중 유전병을 가진 녀석은 누구냐? 그럼 맞죠? 아들 중에서 유전병을 가진 건 50%.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 유전병을 가진 아들이 한 표현과 아들 중 유전병을 가진 거랑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것 때문에 디귿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런 거라는 거. 상인님 뒤에 건 넌 안 풀어야 되겠지? 제니 할 수 있지? 쉽죠? 좋아. 할 수 있지? So easy. 좋아. 할 수 있어. 자, 나머지 한 10분 정도 우리 앞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앞에 문제. 오늘 요거 다 풀어오는 게 숙제가 될 거예요. 선생님, 저희 세원뮤직 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건가? 일단 우리가 진도를 쭉 나가서 지금 한번 끝난 상태고 중간에 들어와서 뒷부분을 이제 뒷부분부터 들은 거겠지. 한 달 쉬었잖아. 아마 쉬는 동안 했을걸? 내가 그랬을걸? 쉬면은 앞에를 못 들을 텐데 어떡하려고? 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일단은 쌤 온라인 강의가 먼저가 될 거고, 그게 영 모르겠다 그러면 강의를 한번 해야겠죠. 네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야 돼. 들어보고 판단해야 돼.